안녕하세요. 세상에 재미있는 모든 썰들을 읽어주는 이올튜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빠와 새 언니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자 사람입니다. 3남매 중 막내고요. 서론 다 접고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희 오빠는 군대 제대 후 대학을 다니다가 사고를 쳐서 새언니와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장남에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오빠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 언니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학교를 다니네 만회하면서 가족 간의 마찰이 많았는데 언니가 무조건 졸업시켜야 한다고 하여 언니 덕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는 어디 가서 말도 잘하고 처음 시키는 일도 척척 잘하는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라 아빠가 없는 저희 집에서 가장입니다. 아빠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족 간의 큰일은 언니와 상의를 한 뒤에 결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돈 관리 또한 엄마와 언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는 혼전순결을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임신은 축복이고 여자만의 특권이고 순결한 거로 생각하지만 혼전 임신은 그저 어린애들의 하룻밤 불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니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오빠에게 밀리다 보니 서로가 더욱더 소중하고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저를 사춘기 때 엇나가지 않도록 저를 잘 지탱해준 건 언니고 학교에서 모자란 성교육도 언니에게 받았습니다. 언니에게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빠와 새언니를 보면 아이만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는 출산했고 산후조리는 저희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새언니가 임신하고 나서 애를 안 지우려다가 집에서 쫓겨난 거라 미안하다면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출산하고 뱃살들 때문에 요가를 다녀야겠다고 저희 엄마 보고 요가 학원을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오빠를 지지하고 그랬는데 오빠가 사고를 치고 난 후에 언니가 내가 이런 오빠 때문에 학교 생활을 다 포기하고 뒷바라지하는 줄 아냐면서 한번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엄마도 저와 언니한테 이때까지 내가 못 챙겨준 거 지금이라도 엄마 노릇 하겠다면서 언니 편이 되어주셨어요. 하여튼 집에서 돈이 오가는 일은 언니가 모두 알아야 하므로 엄마는 언니에게 말했고 역시나 절대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새언니에게 공원 가면 널린 게 운동기구라고 거기서 운동하라고 했고 새언니는 대놓고 저희 엄마 보고 언니에게 허락받고 돈을 쓰냐며 너무 엄마를 잡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도 그 말을 듣고 화를 많이 냈지만 한 번 두고 보겠다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새언니는 언니가 없을 때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고 아이는 대부분 저희 엄마가 보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언니 방에 들어가 언니의 옷과 액세서리 등을 막 입고 다니기 시작했고 한 번, 두 번 참던 언니도 못 참겠는지 오빠를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다. 새언니가 도둑처럼 막 가져다가 쓴다고 말하였고 새언니는 그 말을 듣고 전에는 쓰고 돌려놓기라도 했는데 이젠 막 가져가서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방마다 열쇠를 달고 방문을 잠가버렸어요. 하지만 이런 사건에도 오빠는 온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기가 막혀서 화가 나는데 새언니는 밥을 먹을 때도 엄마나 저한테 차려달라고 합니다. 언니는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미니 냉장고 하나를 사오더니 안에 인스턴트 음식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 멸치볶음, 김치 이런 걸 왕창 사놓더니 새언니 방에 놔줬습니다. 새언니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언니는 새언니가 너무 밥 차려 먹는 걸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방에서 알아서 차려 드시라고 내가 하나 샀다. 마음 애들면 좋겠다고 하고 저와 엄마를 데리고 그날 외식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 넘기고 결정적인 사건을 말해드릴게요. 어느 날 언니가 저희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언니의 남자친구는 언니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저희 집이 힘들 때, 기쁠 때 항상 함께한 오빠여서 거의 친오빠처럼 지내는 오빠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무척이나 친해서 언니 또한 오빠네 가족들한테 무척이나 이쁨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집에는 공식적인 며느리인데 언니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으면 그저 웃기만 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보채시고 오빠와 오빠네 식구들도 우리 사업이 성공했다고 너한테 많은 거 안 바란다고 몸만 와도 된다면서 결혼을 보채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결혼에는 순서가 있고 혼수는 내 힘으로 해갈 거라며 요지부동입니다. 그 오빠네 집도 사업이 한번 망해서 무척 힘들었는데 다시 잘 돼서 정말 잘 사는 집이고요. 그래도 한번 실패를 해보셔서인지 기부도 많이 하시고 항상 많은 거 안 바라시고 사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정말 착하시고 오빠네 어머니께서는 오빠 혼자 오면 더 섭섭해 하시더랍니다. 오빠 또한 공부도 잘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름 있는 대학에 다닙니다. 안 그래도 대학 때문에 부족한 집안이 오빠네 가족들의 사업 성공으로 너무 갭이 크게 나자 언니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오빠가 몇 번 프러포즈 했는데 연애만 하자면서 딱 잘라 거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언니와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고 언니의 남자친구는 엄마와 친오빠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다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새언니가 눈치 없게 끼어들어 집안과 학교는 어디를 다니는지 소에게 등급표 나누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언니의 남자친구는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근데 새언니는 저희 언니의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승길을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면서 아가씨가 성격도 더럽고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방마다 열쇠를 달고 다닌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격이나 열쇠 이야기는 웃어넘기던 저희 언니가 조건 얘기 듣고 터져버렸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집안 간의 문제는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결혼하자고 보챘는데도 거절당해서 예민한 문제였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 언니의 남자친구도 당황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웃으면서 넘겼는데 남자친구를 보내고 나서 오빠를 부르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결혼을 미룰 테니까 지금 혼수로 모아둔 돈이 5천이 있는데 대출받든지 해서 집 하나 구해줄 테니까 돈은 차차 갚아 나가든가 해서 나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언니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당황했는지 언니를 달래고 엄마와 저는 언니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만 있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속마음을 자주 터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언니는 어려운 집안 사정과 학업을 포기했지만 항상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니와 저도 항상 자기 분수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과분한 남자 친구랑도 사랑하지만 결혼은 자신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했던 거였는데 새언니가 언니에게 한 방 먹이겠다고 날린 말이 언니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도 숨겨뒀던 쌈짓돈을 털어주시면서 나가라고 하시고 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동안 언니는 남자친구랑도 안 만나고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언니의 남자친구가 포기를 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은 언니와 하겠다고 결혼을 미루는 건 괜찮지만 헤어지는 건 안 된다고 저더러 자기 편이 돼달라고 하는데 언니가 너무 완고했습니다. 힘들어도 항상 꿋꿋하던 언니가 왜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내가 누릴 수 있던 거 다 누렸다면 이렇게 죄책감을 안 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결혼했을 거라며 죽고 싶다고 자기 한탄을 하고 평생 참던 게 다 터졌는지 정말 언니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제가 힘들 때 저를 잡아주고 지탱해줬는데 저는 언니가 무너져 내렸을 때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으니 정말 죄책감이 들고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언니니까 나에게 양보하고 챙겨주고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지만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새삼스레 언니가 놓쳐왔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집이 정말 언니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나도 언니처럼 학교를 그만두고 일할까 생각하지만 전 언니처럼 똑 부러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짐을 덜어주기엔 나이가 어린데다가 저 또한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지만
언니는 돈 걱정하지 말고 인문계로 가서 공부해서 대학 가라며 너의 생각을 알겠으나 학벌이 짧으면 무시당하기가 쉽다며 저를 설득하였고, 저 또한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긍하고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갔습니다. 항상 10시 넘어서 끝나는 학교와 새언니의 구박과 오빠의 무책임 때문에 언니가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새언니에게 화가 많이 나서 성질도 내보고 싶었고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싶었지만, 예전에 한 번 새언니와 조카 문제로 언성을 높여 싸웠는데 언니가 그 일을 알고 엄청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건 언니인 내가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라며, 제가 버릇없이 굴면 밖에서 언니랑 엄마가 욕먹는다고, 아무리 못났어도 우서른은 우서른이라고, 그렇게 언성 높여 싸우면 안 된다고 하기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말을 들었어도 제가 그 상황에서 참았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직도 화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언니는 많이 진정되었는지 밥도 안 먹어서 살이 쭉 빠졌었는데 아침에 묵묵히 나와서 혼자 밥이랑 반찬을 부어 비벼 먹더니 샤워도 깔끔히 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니 또 혼자 무리할 것 같아서 언니를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책임지려는 건 알지만 그 책임감 때문에 언니의 소중한 인생까지 뺏고 싶지 않다고, 우리 가족이 짐이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아직 어려서 언니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것도 알지만 나도 곧 커서 성인이 될 거고, 내가 저번에 언니한테 혼나서 새언니한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새언니가 또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짓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엄마와 저를 단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부모님이 맞벌이해서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넌 내 동생이면서도 딸인데 널 어떻게 짐이라고 생각하겠냐라며, 엄마 또한 나를 낳아주고 아파서 쓰러질 때까지 일하면서 키워줬는데 내가 모시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원해서 이 길을 택한 건데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너한테 풀게 돼서 미안하다고, 결혼은 당연히 내가 시집을 가는 건데 집에서 뭘 해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 돈을 모은 거라며 그 문제에 엄마와 저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 포옹해주지 않을 남자였다면 지금까지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어젠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새언니한테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듣게 되니 너무 어이가 없고 다 뒤엎고 싶었지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윗사람이니 자기가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터져버렸다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자꾸 불편하게 남아서 저는 막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언니가 울지 말라고, 너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언니 결혼이 깨져서 그런 거라면 헤어지자고 했던 것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거라, 지금 남자친구 만나서 얘기하러 갔다 올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 집 며느리는 나인데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만약 새언니 때문에 헤어지면 새언니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당당하게 결혼해서 엄마랑 저한테 반듯한 형부 만들어주고 자기 편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달래주다가 제가 이쁘다는 옷을 골라 입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몇 시간 지나서 형부 될 사람한테 고맙다고 다 해결됐다고, 나중에 저녁이나 한번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지려나 싶은데 아직 처리하지 못한 오빠와 새언니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와 저는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 새언니와 오빠만 어떻게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방법도 딱히 생각나지 않고 저 역시 오빠에게 돈을 주는 것은 반대하였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피땀 흘려번 돈을 오빠한테 줄 생각하지 말라니까 당연히 줄 생각 없었다고, 그땐 미쳤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론 안심이 되었지만 조카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언니와 엄마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언니가 형부를 불렀습니다. 형부도 언니가 불러서 달려왔는데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가족이라 알아야 함으로 같이 있긴 했지만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형부가 처음엔 오빠네 가족한테 월세로라도 자기 돈으로 집을 하나 얻어주겠다고 했는데 언니와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결국 언니는 다음날 오빠랑 새언니를 불러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인데 만약 1,000만 원도 못 갚고 자리도 못 잡고 흥청망청 쓰고 발전이 없다면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조카를 데리고 오게 된다면 전 이제 수험생이지만 엄마와 제가 돌볼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돌보기로 했습니다. 형부는 이번 일로 자기도 너무 놀라고 언제 또 언니가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며 내년이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어른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혼수도 자기가 다 해갈 거라고 결혼해도 순서가 있고 또 제가 수험생이라 수능이 끝날 때까지 저한테만 집중하고 싶다며 내후년 봄쯤에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날은 시댁 친정 식구들과 상의해야 하겠지만 제 수능이 끝나고 다음 연도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고 헌신적으로 저를 보살펴주는 언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 지내야겠습니다. 다음에 사연을 보낼 땐 어떤 사연으로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언니의 결혼사진과 함께 올리거나 사연을 보냈던 것을 잊어먹을 정도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